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두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주위를 스쳐갔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2.5단계가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규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또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 정말 여러분들을 같이 접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답답하지만 이 코로나19가 단기에 어떤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태풍이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감으로써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었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집이나 어떤 가정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거 이제 태풍 하이선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이었어요. 9월 6일이죠. 9월 6일 날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운동을 이제 갔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이쁘게 딱 폈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무지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또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끝났듯이 코로나도 이제 좀 그만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이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정말 마자무수가 오랜만에 아주 화창한 모습을 보였길래 우리 학생들 답답하고 또 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한번 가슴을 활짝 피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원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마자무수 흔들다리고 하이선이 끝나고 아주 화창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찍었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커피입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수업 듣다 보니까 답답도 하고 그러실 텐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멋있는 경치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이 수업을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재미지는 분명히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왕 정해져 있는 방향이다 보니 열심히 여러분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수업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에서 한 명만 이 영상 강의를 듣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은 꽤 좋은 걸로 평가되는데 중요한 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그 수업 시간에 이
이 수업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이 레포트 그때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그 수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저에게 레포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레포트는 모두 출력을 해서 제가 학교에 한 학기 끝나면 성적 제출 근거 자료로 이 모든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은 거와 또 레포트가 제출이 된 것이 다 일치가 되면 출석이 되고, 여러분이 수업은 들었는데 레포트를 제출 안 하면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어도 지각 처리 문제로 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고 지각이 3번이면은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학교의 모든 서류가 제출되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지난주에 대해서 레포트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 이번 주도 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요약 정리, 레포트를 잘 노트 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레포트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수업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제도의 발달 과정 속에서 부동산 중개가 오늘날에는 제도화 됐지만 옛날에는 제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중개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명문이라는 문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 명문이라는 문서는 오늘날 매매계약서 겸 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문이라는 문서에 매매 목적물의 표시와 위치, 그리고 매각 사유를 밝히고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후일 자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간의 증거로서 이 명문을 기록한다는 내용과 함께 매매 당사자의 이름을 적고 수결을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지난주에 봤습니다. 또 명문 이후에 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객주였습니다. 이 객주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봤고, 그 이후에는 거간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간에 집을 흥정 붙이는 사람을 가거간, 집주름, 가캐라는 부분을 했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개가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이 법이 이제 중개 관련된 법이 이제 규정이 됐는데, 첫 번째가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그 법이 먼저 이제 만들어졌죠. 구한말 상거래의 주역이었던 객주 거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규칙이었고, 이 규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부동산 중개업법의 효시화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소개 영업 취재 규칙이 1922년에 경기 도령 제10호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이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 식민지 하다 보니까 감독관청이 시군구가 아닌 경찰서였고, 중개업에 대해서 허가제를 시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소개영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영업법은 처음에는 혼인알선, 고용알선,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모두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만 할 수 있도록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영업이 되면서
어떤 전에는 허가제를 하다가 신고제로 바뀌고 또 무자격, 누구나 다 이 소개 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을 했던 분들이 오늘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용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포되었고 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투기 조장, 허위 선전, 복부인의 등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자격제를 도입했고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 이를 내서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사람만이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2014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분리를 했고 이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또 법령에 대해서 준비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수업은 교재가 준비가 됐고 또 법령이 준비가 됐다는 그 전제 속에서 이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재가 준비가 안 되고 법령이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꼭 준비를 하셔서 같이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저와 함께 대면 수업한다는 전제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하셔야만이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원활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수업도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2차 과목에도 있고 또 이 공인중개사를 저는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따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것을 권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수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시험을 보는 사람은 꼭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겠지만 비록 나는 공인중개사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나가겠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업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므로써 부동산 거래와 중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한 수업이고 또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부동산학과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중개업법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법, 공법, 세법 등 모든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특히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교재와 법령집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은 전 7장 그리고 51개 조문 그리고 부칙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법률이 무엇인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만듭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시행령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대통령령도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으로 두는데 이 시행규칙은 주로 국무총리나 또 각부 장관들이 이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들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3개로 나누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공인중개사법 3단 비교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뭘 보시냐면 교재는 페이지 42페이지고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공인중개사법 3단 비교표 그 첫 장을 한번 좀 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수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 7장 또 51개 조문 부칙 17조로 구성된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걸 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법의 세부 구성 내용입니다. 아까 7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은 총칙, 2장은 공인중개사, 3장은 중개업 등, 4장은 지도 감독, 5장은 공인중개사 협회, 7장은 보칙, 6장은 보칙, 7장은 벌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학과 관련된 수업 그리고 인문사에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산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공인중개사법의 세부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7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은 총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법령집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이 맨 위에 법의 1장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에는 1조서부터 3조로 되어 있는데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고, 그리고 2조의 2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그리고 3조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죠. 2장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냐? 4조서부터 8조로 되어 있는데 2장 공인중개사 4조는 자격시험, 그리고 5조는 자격증의 교부 등, 4조의 3회는 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6조에는 결격사유, 그리고 7조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8조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보면 8조까지가 2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3장이 중개업 등입니다. 가장 양이 많습니다. 9조서부터 34조의 2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여기서 기본적인 얘기를 있죠. 자격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했죠. 법에 제정이 돼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또 간판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할 내용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에 규정해 놓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지, 중개업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3장 중개업 등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면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으나 이 1장 총칙에 아까 얘기했던 2조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 뒤에 수업은 되게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 뒤에는 용어의 정의만 이해를 하시면 뒤에는 3장은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용어의 정의를 이해를 못하면 여기 가서 엄청나게 헤맵니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수업, 오늘과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가면 계속적으로 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런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지도 감독입니다. 35조에서 40조까지 돼 있는데 이 등록관청 또 시도지사가 중개업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하고 감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공인중개사협회 41조에서 44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조의 내용을 보시면 5장에 협회 설립, 그리고 공제사업, 또 그 운영위원회, 또 조사 또는 감사, 공제사업의 운영의 개선 명령,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장은 이제 보칙,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 포상금에 대한 거 해서 45조, 47조가 나오고, 마지막 7장은 벌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못하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행정 가태료, 또 영업 정지, 취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듣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장, 오늘 수업은 목적과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 1장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옛날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는 안 나오고 하나의 지문으로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이냐 해서 공인중개사의 목적을 쓰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를 바꾸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1조 여러분 법령집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1조를 읽어보시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간접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법에 대한 성격을 배웠겠지만 이 법에도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법에 관한 것은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인 동시에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법에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우선 기본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이고,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이면서 흠결이 있을 때는 보충적으로 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소지하는 중개 대상만을
대상물만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해당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그 시간에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잘 들으시고 저도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따 드리겠지만 용어의 정리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도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